자, 생태계 구조와 기능 봅시다. 일단은 개체라 뭐 한 마리를 얘기를 하는 거겠지. 독립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생명을 통하는 하나의 생명체. 자, 개체군에서는 특징이 뭐예요? 한 종류, 한 종류. 같은 종이 여러 마리 있으면 개체군입니다. 같은 종 모여 사는 게 개체군. 군집에서는 여러 종 기억하시면 되겠죠? 여러 종이 모여 있으면 군집. 그 다음 환경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생태계. 군집하고 환경이 영향을 주고받으면 생태계가 되는 거예요.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생태계는 거대 생태계도 있고 작은 생태계도 있고 여기 있네요. 연못처럼 작은 범위에서부터 사막처럼 넓은 범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자, 생태계 구성 요소는 생물적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무생물적 요소, 즉 비생물적 요소가 있어요. 요거 그냥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생물적 요소의 세 가지죠. 생산자, 소비자, 분화자. 생산자에서는 광합성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광합성하는 애들이 뭐예요?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부르죠. 광합성, 그냥 광합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독립 영양 생물이고 소비자들은 이제 생산자를 먹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부르고요. 1차는 초식, 그죠? 2, 3차는 육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의 사체나 소비자의 사체를 이용해서 그걸 분해해서 다시 무기물로 돌려보내면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놈들이 바로 분해자죠. 청소부들. 근데 어쨌든 얘네들도 다른 애들을 이용해서 먹고 사니까 종속 영양 생물입니다. 대표적인 거 버섯, 세균, 곰팡이. 똑같네요. 버섯 조심하라고 예전에 얘기했었죠. 자, 그렇습니다. 생태계 구성 요소는 이렇게 생물적 요소는 세 가지가 있고 무생물적, 비생물적 요소는 기타 주변의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나왔습니다. 예. 자,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줘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요? 작용이라고 배웠죠.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건 반작용. 생물적 요소끼리 서로 가는 상호작용. 이런 것들 이제 배우셨어요. 샘플이 나오면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을 수 있으시면 돼요. 어디 보자. 식물에 낙엽이 쌓이면 토양이 비옥해진다. 토양은 환경. 식물의 낙엽은 요거는 생물적 요소. 자,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네. 그러면은 반작용에 해당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고 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비에서는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뭐 탄소 순환도 배웠고 질소 순환 이런 것도 했잖아요. 물질은 우리 자연계에서 순환을 해요. 대기 중으로 올라갔다가 뭐 바다로 갔다가 물의 순환도 있고요, 그죠? 다시 또 올라가고 탄소도 그렇고 질소도 그렇고 순환을 하는데 에너지는 순환되는 건 아닙니다. 이동만 하는 거 이동. 다른 형태로 뭐가 된다? 전환 및 이동을 하죠. 우리 에너지가 태양에서 받은 건데 다시 태양으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순환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질은 순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이제 탄소 순환도 나오고 질소 순환도 나오네요. 물의 순환 대표적인 게 물의 순환이고 탄소는 주로 이제 대부분 이산화탄소 형태로 주로 이제 대기 중에 존재를 많이 합니다. 탄소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하는 놈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온의 형태로 물에 바다에 녹아 있는 애들도 꽤 많고요. 그렇습니다.
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우리 식물들한테 흡수가 돼서 광합성의 이제 재료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우리 호흡,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들의 호흡으로 호흡 과정을 통해서 다시 대기로 돌아가기도 하죠. 그 과정이 밑에 나와 있어요. 뭐 그냥 번호 같은 거 나와서 화살표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겠죠. 광합성 요거 화살표 보시면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생산자 쪽으로 이동하네요. 이렇게 나오면 광합성. 주로 대기로 돌아가는 형태는 전부 다 호흡입니다. 돌아가는 형태는 전부 다 호흡, 호흡, 호흡.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연소겠죠, 연소. 호흡이나 연소를 통해서 대기 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가 체크해야 될 게 이 탄소의 존재 형태인데 기권에서는 CO2의 형태로 존재하고 수권에서는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고요. 직권에서는 석회암 또는 화석 연료 형태로 존재한다고 되어 있고요. 생물권에서는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등의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존재 비율이 가장 큰 것은 누구냐? 요 놈입니다. 직권의 석회암 형태, 요게 비율이 가장 큽니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CO2가 대기 중에 CO2의 양이 많아지면 뭐요? 온실효과 일어나는 거 있죠. 지구온난화 영향 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기 중에 CO2가 많아지면 해양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많이 녹아 들어갈 테니까 산성화 처리합니다. 산성화. 여기 있죠. 산성화. 바닷물에 산성화 처리한다는 것도 뭐 같이 곁다리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소의 순환이네요. 공기 중에 이제 질소가 무려 한 78% 있는데 식물들도 단백질을 합성하려면 저 질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질소는 매우 뭐다? 안정한 기체다. 그래서 우리 바로 쓸 수가 없다. 식물들이 또는 뭐 인간들이 다른 소비자들이 바로 쓸 수가 없다. 들어오면 그냥 나가죠. 그래서 이를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돼. 여기 나왔네요. 매우 안정해서 들어왔다 그냥 나갑니다. 얘를 이런 이온의 형태로 바꿔주면 물과 함께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저렇게 이온의 형태로 바꿔줘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질소 고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질소가 이렇게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토양으로 들어옵니다. 암모늄 이온으로 또는 방전에 의해서 토양으로 들어옵니다. 질산 이온의 형태로. 자, 이런 거를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질소 고정. 여기 있네요. 질소 고정. 질소 고정에 의해서 토양으로 들어오면 식물들이 얘를 흡수할 수가 있어요. 대기 중에 질소는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부릅니다. 뿌리혹 세균, 뿌리혹 박테리아, 아조토박터, 남세균 등과 같은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 공중 방전, 번개에 의해서 대기 중의 질소의 일부가 질산 이온의 형태로 토양으로 들어옵니다. 1번과 3번에 의해서 토양으로 이온의 형태로 들어오는데요. 이 두 개 중에 절대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의해서 고정되는 양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가 이제 이 식물들이 이온을 흡수하는데요. 암모늄 이온보다 질산 이온이 흡수가 잘 되나 봐요. 그래서 암모늄 이온을 질산 이온으로 이렇게 바꿔주죠, 지금. 이렇게 바꿔주죠. 누가? 질화세균 또는 질산화세균이라고 여러분 책에 나왔네요. 지금 질소 고정세균이 일단 활동을 했고
질화세균 또는 질산화세균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활동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이온을 전환해 주면은 이제 생산자가 이렇게 흡수를 잘 하나 봐요. 자, 생산자가 이걸 이용해서 식물 단백질을 만들고 잘 자랍니다. 그러면 초식동물이 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가 배설을 하고 다시 분해자에 의해서 이렇게 이온 형태로 또 돌아가는 작은 순환이 있죠. 그 다음에 토양으로 들어온 이온을 다시 대기 중으로 돌려보내는 놈도 있어요. 그게 탈질화 세균이라고 부르는데요. 탈질산화 세균 또는 뭐 탈질화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도 또 세균이 있네요. 자, 세 종류의 세균이 각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순환 과정을 통해서 질소의 양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대기 중에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균이 세 군데 쓰이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이름도 정확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질소 고정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는 번개에 의해서 생성되는 양이 훨씬 많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숲에서의 유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내용이네요. 우리 숲에서 애들이 맨날 뭐예요? 광합성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합성하는 전체 양을 우리는 총 생산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일정한 기간 동안 뭐 1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년 동안 여러 개 광합성을 할 거예요. 그 전체 양을 얘기를 하고요. 근데 100을 생산했다고 치자고. 근데 이게 이만큼 포도당을 생산한 거야. 근데 나도 써야 되잖아. 지도 살아야 되니까, 그죠? 예. 자기가 최소한 호흡하는데 자기 살아가는데 써야 되니까 한 20을 써. 예를 들어서 30을 써. 얼마나 뭐 100 생산해서 30은 내가 써버렸어. 70밖에 안 남지. 예, 이렇게 남은 양이 순 강합성량 또는 순 생산량입니다. 이거 가지고 다 내가 이제 생장에 쓰느냐? 또 그건 아니죠. 왜? 잡아 먹히는 게 있어요. 초식동물에게 먹혔어요. 20을 또 먹혔어요. 오, 50밖에 안 넘었네. 그죠?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고사 죽었어요. 낙엽 떨어지면서 또 맛이 갔어요. 유기물의 양이 사라졌어요. 이만큼 또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얼마 남아요? 70에서 이거 빼면은 40 남죠. 40. 그죠? 요거 가지고 뭐 한다? 최종적으로 자라는 데 쓴다. 자라는 데 쓴다. 이런 게 성장량. 자, 그래서 뭐 이건 뭐 숫자로 그냥 표시한 거고요. 요 그림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 그림도 잘 나오고 요 그림도 잘 나오고 두 개가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인데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둘 다 잘 봐두셔야 돼요.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게 순 생산량이고요. 이게 다 생장에 사용된다? 아니거든요. 이거 중에 일부만 성장에 사용이 되는데, 예, 식물한테, 초식동물한테 잡아먹히고 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빼고 남은 걸 가지고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그림이니까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요, 또 뭐 있나요?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나왔네요. 에너지 흐름. 물질과 함께 이동하는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열 에너지 형태로 자꾸 이제 빠져나가죠. 그래서 생태계가 유지가 되려면 태양에서부터 에너지를 계속 받아야 돼요. 그 얘기가 있고. 자, 에너지의 흐름은요. 다음 단계로 계속 에너지를 넘겨주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태양의 빛 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서 뭘로 바뀝니까? 유기물에 저장됩니다. 유기물에 저장된 우리는 이거를 화학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포도당에 저장이 돼요. 뭘로? 화학 에너지 형태로. 그게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가 이제 열 에너지로 또 빠져나가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에너지의 효율은 뭐냐? 이거 계산하는 문제 나올 거예요. 그죠? 예,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의 에너지 분의 현 단계의 에너지 곱하기 100이다 이거지. 생산자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았다. 뭐 1000을 받았다고 치자. 근데 생산자의 그럼 에너지 효율을 구해라 그러면 현 단계가 1000인 거야. 전 단계는 태양이 주는 거겠지. 뭐 만이라고 할까요? 일십, 백천만. 그럼 이제 전 단계 이게 태양 거 여기 만 이렇게 적으라고. 곱하기 100 해서 뭐 10% 이런 식으로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물어보시면 뭐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물어보시면 1차 소비자의 현재 에너지를 가지고 생산자의 에너지로 나누라는 얘기죠. 생산자의 에너지로 나누라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밑에 다음 페이지에만 샘플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상위 단계로 넘어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증가한다는 거 우리 배웠었죠. 그죠? 예. 상위 단계로 이동하면서 자, 에너지 효율은 점점 증가합니다. 점점 증가한다. 넘어가는 에너지 양 자체는 점점 감소하죠. 근데 효율은 점점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 탐구 자료창에 있는 요런 그림이 이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 태양에서 생산자한테 이만큼을 준 거예요. 이거는 얘 겁니다, 지금. 20810 이게 생산자가 받은 에너지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5400 사침의 배설물로 갔고요. 얼마죠? 이게 11,900이군요. 얘는 열로 빠져나간 거죠. 남은 걸 이제 1차 소비자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나오겠죠? 여기서 요거하고 요거를 빼요. 그러면 이제 다가 나오겠죠. 어딨냐? 이말 3368이래. 요게 3368인 거죠. 요게 1차 소비자가 받은 양이에요. 3368로 1095, 383, 1890 이렇게 또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2차 소비자가 이만큼을 받았군요. 383을 받아서 46, 4.1 배설물로 가는 넘겨주고 나는 호흡으로. 그 다음에 3차 소비자 가면 3차 소비자는 다음 단계로 안 주죠. 그러니까 4.1 배설물 6, 호흡 15 두 개 더한 게 3차 소비자의 에너지 총량이네요. 21이었네요. 가가 21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383에서 21, 46을 빼면 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나를 구하면 316이랍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빈칸 채워 넣으시고 에너지 효율 구하라고 나오고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1차 소비자 3368이 1차 소비자 건에 3368 생산자가 20810분의 3368 곱하기 100 16%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 양이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죠?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16, 2차 소비자는 11, 3차 소비자가 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은 엄청 작다는 거죠. 에너지 효율이 다른 소비자들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태양에서 주는 태양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생산자보다는 소비자 쪽의 에너지 효율이 비교적 크다. 근데 1차에서 2차 뭐 상위 단계로 갈수록 반드시 뭐 커지는 건 아닌가 보네요. 이렇게.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가 적게 넘어간다.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이 줄어든다. 전달되는 에너지량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윗단계로 갈수록 뭐 에너지 효율도 좀 많이 좀 적어진 편이네요. 1차 소비자보다는.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생태 피라미드와 생태계 평형이네요. 이거는 뭐 형태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있죠. 에너지 피라미드 올라갈수록 작아지고요. 개체수 그것도 올라갈수록 작아지고 생산자가 제일 많아요, 항상. 개체수가 많으니까 그거에 따른 유기물의 총량인 생체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이게 연관되는 거죠. 서로 같은 거죠. 올라갈수록 작아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 평형 얘기가 나왔네요. 생물 군집의 구성이나 개체수 또는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상태를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 나왔죠.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고, 그 다음 생태계 요소들이 구성 요소들이 제 기능을 할 때 평형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어찌됐건 생태계가 안정화되려면 복잡한 먹이 그물을 유지하고 있으면 돼요. 최대한 평형이 잘 유지가 되고 깨지더라도 뭐 손쉽게 다시 새로운 평형을 찾으러 가고 뭐 이렇습니다.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먹이 사슬을 통해서 평형 회복이 됩니다. 나 통합에서 이게 다 배웠던 거네요. 1차 소비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거 초식 동물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초식 동물이. 그래서 네, 이렇게 줄어들죠. 생산자 풀이 줄어들고요. 2차 소비자는 뭐 먹이가 늘었으니까 같이 늘어날 거고요. 이게 평형이 좀 더 깨진 거예요. 그러면 풀이 줄었으니까 이제 또 얘 줄어든다고 이렇게. 이렇게 초식 동물이. 얘가 줄면 맞춰서 2차 소비자 감소, 생산자는 다시 증가. 그래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합니다. 요거는 맨 처음에 평형하고 다른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러한 생태계 평형은 왜 깨지니? 뭐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고요. 외래 생물의 유입, 인위적인 개발에 의한 서식지 파괴, 화석 연료의 과다 사용, 주로 이렇게 뭐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우리 그 늑대 사냥 얘기 예전에 나 기억나시죠? 인위적으로 늑대 사냥 여기 보시면 1905년도 이전에 요게 생산자야 지금 보니까 요게 생산자 그쵸? 그 다음에요 요게 1차 소비자 사슴이니까 연두색이 지금 늑대거든요. 얘가 2차 소비자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미 평형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형이 깨져 있어요. 평형이 깨져 있습니다. 왜요? 생산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은 1차 소비자가 많아야 되는데 2차 소비자가 많잖아 지금. 평형이 깨졌어. 냅두면 돼. 냅두면 되는데 우리 주지사가 인간들이 이렇게 관여합니다. 늑대를 잡아요라고 관여했어요. 그러면서 늑대가 확 줄죠. 이렇게 늑대가 확 줄면서 사슴이 확 늘어납니다. 사슴이 늘어나니 생산자가 또 쭉 따라서 줄고요. 사슴의 개체수가 더 많아요. 응? 이 평형이 더 오랫동안 깨지죠 지금. 무려 이때부터 해서 이때까지 제일 많은 거 생산자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2차 이렇게
여기서 평형에 이제 새로 도달을 했네요. 근 3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서. 자, 인간이 이렇게 개입을 하면 더 오랫동안 평형이 깨졌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도 한번 문제 풀면서 한번 잘 보시고, 뒤쪽에 쭉 해서 대표 자료 여러 개 있고요. 예, 몇 페이지까지인가요? 네, 85쪽까지 한번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